다카이치 딴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물량으로는 어차피 중국을 이기기 힘드니 진정성의 전략으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정성의 전략으로. 그래갖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님도 약간 당황하셨어. 이 여자가 여기 왜 나오지? 이 여자가.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가실 때도 중국에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 근데 그거 다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중국이 난리가 났어. 그죠? 뭐 역대급 그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일본에 가셨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카이치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것이다. 지금 뭐 극진히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게 이제 확인이 됐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숙소 앞까지 직접 와서 깜짝 마중에 나선 겁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이 묵기로 한 호텔까지 와서 예정에 없던 깜짝 마중을 나온 겁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돌바를 올렸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도 복잡한 국제 질서 속 협력은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중일 소통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카이치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중국보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중국보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에서 원체 세게 해놔가지고 아니 뭐 일본의 의장대가 중국보다 머릿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 뭐 규모로 보나 돈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중국보다 물량 공세로 이길 방법이 없다. 물량 공세로는 사실 이기가 힘들죠. 그 지난번 이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심차게 그 골프공, 황금 골프공, 골든 골프공을 준비를 했어. 다카이치가. 자기 딴에는 큰 거 쓴 거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오밀조밀하잖아요. 일본 쪽은. 그다음에 중국 쪽은 그냥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뻥도 잘 치잖아. 막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막 사람이 날아다니고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크고 중국 애들은. 일본은 이렇게 오밀조밀하죠. 그죠? 오밀조밀한 이런 문화야. 그래갖고 이제 황금 골프공.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잘 짜내가지고 야 이거 천재다. 우리 너무 지금 준비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황금 골프공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이죠. 트럼프가 한국에 갔더니 경주에 갔더니 아니 왕관이 나와 왕관이. 황금 왕관이 나와버려. 그래갖고 골프공은 그거 어디 갖다 버렸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그 물량 공세를 하니까 한국한테도 지는 판인데 이게 물량 공세로는 환대를 해봐야 표도 안 난다. 응?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런 뭐 외교적인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의전 이런 게 뭐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다카이치 딴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물량으로는 어차피 중국을 이기기 힘드니 진정성의 전략으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정성의 전략으로. 그래갖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님도 약간 당황하셨어.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 여자가 여기 왜 나오지? 이 여자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직접 영접을 나와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희 이제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지. 뭐 상대국의 정상이 바로 그냥 막 현관 앞까지 뛰어나와가지고 환대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인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첫째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이거 진짜 놀랄만한 일이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상들끼리는 국가 원수는 국민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 인사를 하더라도 약간의 목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90도로 이 정도면은 굴욕 외교예요. 굴욕 외교. 진짜로 일본에 난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90도를 꺾는 걸 보고 야 진짜 지금 다카이치하고 일본하고 난리가 났구나. 지금 마음이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구나.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 타산 때문에 다카이치가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하고 좀 어떻게 한국이 좀 다리를 놔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외교적 목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본인들 자체 스스로도 한국한테 저래도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가서 우리가 막 저런 대접받으니까 이거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았고 오늘도 이제 뭐 그런 언론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카이치가 이제 버선발로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야 환대했다 뭐 이런 정도 나오는데 환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위상이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중국하고 정상회담했을 때는 그 MOU도 10개 이상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합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구체적인 합의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원론적 수준의 이제 한일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는 공급망 문제를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이제 드렸잖아. 그 공급망 문제. 지금 일본이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히토리 확보하는 문제일 거예요. 중국에서 히토리 금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히토리를 어디 가서 받지?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데, 결국은 뭐 중국을 달래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저때 다카이치가 버선발로 튀어나온 이유도 그 히토리 문제 해결하려면은 지금 뭐 비벼볼 때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이제 공급망 문제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워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조세이 탄광 DNA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세이 탄광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1942년도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 조세이 탄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붕괴가 됐어요. 무리하게 이제 그 땅을 파다가 붕괴가 돼가지고 1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1942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180명 중에 160여 명이 우리 조선인이었어. 160여 명이. 근데 저게 지금 제대로 그 탄광을 이놈들이, 일본 제국주의 놈들이 무식한 게 사람들을 구조할 생각을 안 하고 그 탄광을 그냥 뭐 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사실 생매장을 하다시피 한 뭐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유해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간혹 유해가 이제 발굴되는데, 그거 그 뭡니까 저기 미쯔비시 문제처럼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 문제랑 또 연관이 돼요. 배상 문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쨌건 그냥 뭐 옛날 일이니까 덮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일본의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과거사 문제도 저는 실용적으로 접근을 잘 하시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세이 탄광 DNA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이역만리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우리 이제 동포들의 유해를 되찾는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게 수십 년 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어느 정부도 구체적인 결과를 못 내놓고 있었던 이런 사건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결을 해냈고,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피해 배상 문제까지도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를 열어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하나 둘씩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단초가 열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또 뭐 이런 성과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얻어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브리핑하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한중일 협력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우리 정부가 다카이치와 또 시진핑 사이에서 뭔가 중재자의 역할 이런 역할을 또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제 국가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이런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뭐 저는 대외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